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 중 하나가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인데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고향을 다시 찾아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그 주인공을 헬로 이슈 토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조창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준범 조창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조창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고향이 서산이시고 현재 당진 서산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는 서산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이제 서산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당진에서 지금 사무실을 두고 있고 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변호사협회에서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뭐 당초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제 고향인 서산 당진에서 꼭 일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네. 대전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이제 우연치 않게 지금 대표님이신 유진범 변호사님을 만나서 운이 좋게도 이제 이른 나이에 당진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고 나란 곳이 서산 당진이기 때문에 조금은 의뢰인들이 지역 주민들이고 그 어머니 네.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 사건처럼 이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에 돌아온 이유가 많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네네. 기왕이면 우리 지역 분들을 네, 위해서 맞습니다. 이런 좀 변호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서산과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당진 개발위원회 자문 변호사로 위촉이 되셨어요. 예, 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어깨가 약간은 많이 무겁고요. 네. 우선 당진개발위원회부터 소개드리자면 이제 각 분야의 당진 지역에서 각기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100명의 인사들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공익봉사 단체이고요. 네. 가장 큰 업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 당진을 경유하도록 만든 그런 큰 단체입니다. 제가 지난 4월 고문 변호사로 위촉이 되면서 네. 이제 이런 당진개발위원회가 추진되는 사업들이 과연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한 번은 법적 검토를 하는 역할을 또 하고 네. 또 개별적으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네네. 또 권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 살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당진시 개발위원회뿐만 아니라 뭐 많은 공익단체나 뭐 이런 시민단체들의 자문 변호사 내지 감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조차도 조금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조금은 사회 현안 이슈들, 지역 네. 이슈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서산, 태안, 당진 지역 신문 혹은 방송들을 꼼꼼히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을 드리면 네. 요즘 최근에 좀 눈여겨보시는 현안도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눈여본 현안은 지금 당진시 개발위원회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평택과 당진 간에 과연 그 영유권 분쟁이 가장 최대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관심은 갖고 있는데 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기사를 보니까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나 신체장애인 복지회 등에서도 법률 자문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보다 변호사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더더욱이 이제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조력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신체장애복지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신체장애인분들은 이런 일반인보다 더 법률적 조력을 받기가 힘들고 그리고 범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저도 뭐 돈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제 능력적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던가요? 가장 간단한 문제로서는 정말 일반인들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한글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이런 어르신분들이나 이제 장애인분들은 정말 어려워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정말 기본인 게 이자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까 지급 기일을 꼭 기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기재를 못해서 돈을 회수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소송을 통해서 찾아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실제로 좀 감사의 표현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물질적으로 뭐 감사의 표현을 뭐 하시긴 어렵겠지만은 네. 그래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고마움의 표시를 하시고 네. 뭐 하다못해 뭐 집에 있는 물건이라도 뭐 음료수라도 갖다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뭐 받으셨나요? 뭐 이렇게 딱히 생각나는 네. 거는 뭐 그럴까요? 뭐 쌀도 갖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뭐 종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물건을 귀한 걸 받으셨네요. 네, 정말 감사드리는 네.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서산법원에서 국선 변호인도 맡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도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예, 뭐 대전이나 천안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국선 사건만 전담으로 맡는 국선 전담 변호인 제도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서산 같은 경우 이제 당진도 서산 관할인데 조금 규모가 작은 법원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전담 변호사는 없고 이제 판사님이 이제 개별적으로 형사 사건 중에 이것은 국선 사건에 적합하다 하는 경우에 네.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관내 변호사에게 아. 이제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주고 네. 이제 소정의 비용을 이제 저희가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국선 변호인 사건 중에는 네. 아무래도 그 20대 상급 지체 장애인 의뢰인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2급이니까 중증의 장애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내 가족 중에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게 넘어가서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벌금의 상당한 액수가 나올 거고 또 벌금을 못 갚으면 뭐 10만 원당 노역장 유치 1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너무 자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노역장 유치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지금 상황, 가족들의 상황을 또 판사님께 잘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에 소명을 해서 다행히도 이제 벌금형을 유예해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교도소를 찾아서 재소자들의 그 네. 재사회화를 또 네. 돕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활동인가요? 많은 분들이 뭐 선량한 시민도 도와주기 바쁠 테고 네. 뭐 힘도 많이 드는데 왜 재소자들까지 도와주는 거지라고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 또한 이 변호사 일을 하기 전까지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낙인 이론이라고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형사 사건이 배당을 받으면 사건 기록이 한 기본이 1000장이 넘거든요. 그런 거를 시간적으로 처음엔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요약되어 있는 공소장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과 기록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낙인 이론이 안 좋긴 하지만 네. 우리 사회가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반인보다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네. 힘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은 많이 시간과 비용이 투입이 되더라도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또 그 법률 자문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 분들을 변호할 때랑 네. 또 이 재소자분들을 대할 때랑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조금은 다른 게 저도 네. 사람인지라 네.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네. 없고요. 다 각기 다르게 이제 그분들의 상황이 있겠지만은 조금 기존에 전과가 있는 분들은 조금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또 구속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에 조금 구속을 안 되게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지만 하지만 조금 예. 더 세심하게 조심성 있게 살펴볼 수는 예, 있겠네요. 재판부에서도 약간은 유죄의 심정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사실 법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다, 조금 거리감을 네.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상담이나 이 변호를 할 때 좀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변호사 사무실 찾을 때는 정말 위축이 많이 되고 진짜 긴장도 많이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구속이 될 것 같은 큰 형사 사건이거나 네. 아니면 뭐 회사들 간의 분쟁 이런 민사 사건들에 한해야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법은 우리 일상 모든 곳에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큰 형사사건, 뭐 민사사건만이 아니라 뭐 하다못해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거나 나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훨씬 네.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을 빌려줬는데 네.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뭐 어려운 경우도 많고 네. 또 간혹가다 의뢰인들 중에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사를 먼저 가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에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한번 법률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하고 행동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업무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아까 뭐 다양한 활동도 있었지만 네. 또 모교를 찾아서 진로 교육을 또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바쁘지 않으세요? 예, 많이 바쁘고 있는데 지금 진로 교육도 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못하였지만 변호사가 된 뒤로는 매 해마다 이제 제가 모교가 서령고등학교인데 네.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매 해년마다 이제 네. 진로 교육을 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기 분야에 이제 이런 전문가들 아니면은 뭐 공무원도 있고요. 그래서 초빙을 해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자기 진로가 원하는 그 수업을 선택을 해서 네. 2시간가량을 듣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변호사라는 이 직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던가요? 예, 저도 처음에 변호사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거의 한 반이 꽉 차게 친구들이 네. 제 수업을 듣게 돼서 뿌듯하고 서산당진의 지역사회의 미래는 밝구나라고 하고 내신 네. 예, 기특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럼 일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좀 순간들이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예, 우선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가장 요즘에도 현안이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가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와서 3천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요청이 해가지고 왜 그러지라고 했더니 네. 뭐 은행 대출 규정을 어겨가지고 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제 다급하게 전화가 왔었고요. 네. 저는 조금 범죄에 의심이 들어서 친구가 뭐 은행 대표번호거나 아니면은 보이스피싱 담당인 금감원 대표번호로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전화를 하고 나서도 그 금감원 또 뭐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답변이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저도 이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실제로 이 친구가 잘못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구나라는 좀 변호사인 저로서도 약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금감원에 전화를 해봤고 다행히도 이제 금감원 진짜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이것은 보이스피싱 범죄니 어플을 지우라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이제 보내준 네. 어플을 깔았더니 그 친구 핸드폰으로 112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받고 금감원으로 전화해도 그 범인들이 받기 때문에 네. 진짜로 일반인들, 변호사인 저조차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섬뜩하고 네. 조금 가슴 쓸어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겠네요. 지금 네. 심지어 변호사님께서도 맞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속을 정도였으면 네. 일반인들께서는 얼마나 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절대로 은행이 뭐 먼저 연락이 와서 어플을 깔으라 아니면은 돈을 어디까지 가져와라라는 경우는 절대 없고 네. 항상 은행 창구 그리고 은행 전문 사이트에서만 이제 돈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네,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없습니다. 이 점은 꼭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변호사 일하시면서 좀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우선은 변호사라는 것이 재판을 하는 거고 또 승패를 결정짓는 일이다 보니까 제일 힘든 거는 승패에 대한 부담감인 것 같고요. 네. 의뢰인분들은 정말 평생에서 한 번 있을 고민을 가지고 또 선임료가 또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금액을 변호사에게 주고 맡기는 건데 만약에 결과가 좋았으면 다행이지만 안 좋을 경우 정말 그런 심적 부담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드린 건 항상 제가 결과가 좋은 사건들만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또 기억나는 사건들은 결과가 안 좋은 사건들만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결과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인신상의 뭐 잘못된 경우도 있고 네. 그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항상 뭐 큰 선고가 있기 전날에는 잠도 못 자고 또 이제 의뢰인들에게 이런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상처를 안 받고 말씀드릴까라고 이제 이런 고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전문 분야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전문 분야는 원래는 변호사들은 대한 변호사 협회에 네. 전문 분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네. 아직은 하지 못했고요. 네. 근데 제가 전문 분야로 생각하는 것은 형사 사건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형사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혼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혼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뭐 첨예한 법리적인 대립보다는 조금 진솔하게 의뢰인에게 다가가서 이제 모든 것을 듣고 또 그것을 판사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게 과연 핵심인데 네. 제가 변호사를 하기 전부터도 이런 친구들의 고민 상담이라든지 이제 카운셀링 역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네. 성향이라고 할까 네. 적성이 조금 맞게 돼서 이혼 사건 선임률이 높아지고 네. 또 그에 따라서 또 의뢰인분들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제 뭐 생각이지만 나름대로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계획은 있으실까 궁금하거든요. 어떤 큰 분야를 목표보다는 어떤 변호사들 물어봐도 네. 100% 승소하는 변호사가 아마 꿈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게 또 실질적으로 가능한 목표는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에 하나 지더라도 의뢰인들이 변호사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고 신경 많이 써주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받는 네.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고요. 뭐 항상 이길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요즘 말로 들으면 젖잘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젖잘싸. 졌지만 네. 잘 싸웠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송에서도 네. 의뢰인들이 조금 만족할 수 있고 네. 법률 서비스로도 내가 이 변호사를 선택한 것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변호사가 되는 게 네. 제 이제 항상 이제 평생 이 일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평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젖잘싸 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현재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변호사로서의 네. 만족도요. 지금 이제 로스쿨 동기들을 보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이게 조금 성향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과거에 이제 공항에서도 한 1년 가량 일했었는데 네. 그런 직장인 생활보다는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게 네.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네. 한 90% 이상인 어.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저는 아까 젖잘싸 얘기하셔가지고 졌지만 이제 잘 싸웠다. 네, 그렇게 느꼈던 적이 얼마나 되실까 좀 궁금했거든요. 대부분의 사건이 뭐 대충 하는 경우는 없기 네. 때문에 지더라도 정말 한번 뭐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네. 아니면 관련된 부처에 또 문의도 해보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들이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잘싸 네.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네, 그렇다고 뭐 많이 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기는 사건도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뭐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보다는 우선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네. 충남방송 이슈토크를 모니터를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보다도 경험이 매우 많은 뭐 시장님이나 군수님 아니면 뭐 사회단체 뭐 지역 인사분들이 많이 네. 출연을 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전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이제 미천한 이제 저를 이제 위해서 인터뷰 시간을 내주신 네.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통을 잘하는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법률적인 불이익이나 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항상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이제 변호사로서 네네. 주민들께도 좀 꼭 하고 싶은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보이스피싱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대도시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법적인 조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매사에 행동할 때 조심하게 행동하면 형사적 법적 피해에서 조금 방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와 중복된 것 같지만 뭐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주변에 뭐 법무사님, 변호사님은 꼭 찾아서 네. 이러한 법적인 행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주민들 가까이에서 늘 좀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함께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고향에 돌아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창현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